기자님, 네. 이거 쉐보레 이코녹스 이렇게까지 말해도 괜찮아요? 아, 몰라요. 쉐보레도 알 건 알아야죠. 안녕하세요. 시카고의 노예리입니다. 지금 저희가 있는 곳 경기도 양평입니다. 저희가 서울에서 경기도 양평 GM 포레스트 빌라까지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바로 이 차를 만나기 위해서인데요. 얼마 전에 페이스리프트를 단행한 바로 쉐보레 이코녹스입니다. 요즘 한국에서 SUV,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SUV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. 특히 준준형 세그먼트가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브랜드별로 신차들이 다양하게 출시가 됐어요. 그 사이에 또 한 자리 딱 차지하고 있는 이 쉐보레 SUV, 특히 이코녹스가 또 얼마나 또 변신을 해서 인기가 많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. 저희가 오늘 만나볼 트림은 이 이코녹스에서도 최상위 트림인 바로 프리미엄 트림입니다. 그럼 빨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시카고는 더 넥스트 이코녹스입니다. 먼저 전체적인 크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동급의 모델인 그 현대 투싼이나 그 스포티지보다는 조금 사이즈는 작습니다. 실제 크기는 작지만 눈으로 봤을 때는 이코녹스가 조금 더 커 보여요. 그게 굉장히 신기한데 아마 차체 그 구성하는 라인이라든지 윈도우 배치 같은 게 아마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. 전면부를 봤을 때 기존과 조금 달라졌습니다. 이코녹스의 좀 형아라고 볼 수 있는 블레이저를 조금 닮은 그런 외형이에요. 그래서 기존보다 이 헤드램프가 조금 얇게 빠졌고요. 이 그릴에는 액티브 에어로 셔터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주행 중에 자동으로 그릴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이렇게 좀 공기 저항을 최소화를 시켜주고 그러면서 또 연비도 조금 향상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기존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은 조금 얼굴은 좀 착해 보이지만 좀 특징이 없다. 그래서 좀 재미없는 얼굴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바뀐 모델은 좀 더 날렵해 보여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괜찮은 디자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이코녹스에는 1500cc 1.5 터보 직분사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 6단 변속기가 또 착장이 되어 있습니다. 기존에는 2000cc 가솔린과 1600cc 그 디젤 엔진으로 들어왔었는데 한국에는 디젤만 들어왔었고요. 그런데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1500cc로 바뀌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엔진에서 나오는 그 퍼포먼스는 172 최대 출력이고 28 정도의 그 최대 토크가 나옵니다. 그래서 CC에 비해서는 도심 운전을 하기에는 적합한 그런 좀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측면부도 그 기존 모델과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모습입니다. 대신에 이렇게 그 윈도우 라인을 따라서 크롬 소재가 조금 이렇게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. 요것보다 하위 버전인 RS는 이 하이글로시 소재로 좀 마감이 곳곳에 돼 있어서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이 든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좀 포인트가 여기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블랙 컬러로 이코녹스 레터링이 들어가 있어요. 이것만으로도 이 차는 이코녹스다 라는 좀 상징적인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. 프리미어 트림에는 19인치 휠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휠 디자인도 조금 바뀌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투톤으로 좀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점도 인상적이고요. 기본 모델부터는 17인치부터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후면부도 그 기존 모델과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. 대신에 이렇게 그 테일램프가 조금 변형이 됐습니다. 블레이저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디자인이 됐고요. 이렇게 Y자를 좀 눕혀놓은 형태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가운데에 전면부와 똑같이 이렇게 보타이 블랙 엠블럼이 좀 인상적이고요. 2열을 살린 트렁크 사이즈는 847리터가 나옵니다. 대신에 2열을 모두 폴딩을 했을 때는 1800리터 정도가 나와서 굉장히 큰 적재 공간을 보여주는데요.
2열은 6대4로 폴딩이 돼서 또 용도에 맞게 이렇게 나눠서 접을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. 이렇게 다른 동급의 차량들에는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한 10여만 원의 상당이라고 합니다. 이 러기지 스크린도 이렇게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적재 공간이 잘 바깥에서 안 보이거나 이렇게 해를 가릴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기능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드디어 운전석에 한번 앉아봤습니다. 처음에 딱 앉았을 때 느낌이 굉장히 푹신하고 편안하다. 이거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지금 이 센터 페시아가 이렇게 투톤 컬러로 들어가 있고 이 분위기 자체만으로도 또 운전자를 좀 포근하게 감싼다. 이렇게 좀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런 곡선 형태의 디자인이 좀 눈에 띕니다. 스티어링 휠도 이 차체에 비해서는 조금은 얇은 편이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가벼운 느낌이 들고 아마 시카고에서는 처음으로 이 디지털 계기판이 아닌 아날로그 계기판을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. 2022년에 나온 신차지만 오랜만에 또 이 아날로그 계기판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됐네요. 그 옆에는 8인치의 이렇게 터치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. 요즘 나온 차에 비해서는 사실은 크기가 크진 않아요. 조금 작다 싶은 그런 크기지만 뭐 운전을 할 때 뭐 내비게이션을 본다든지 조작을 할 때 큰 무리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스크린이 작은데 이 안에 이제 차량 그 조건들을 조정하는 버튼들이 이 안에 다 이제 해결을 해야 되면은 그때는 굉장히 불편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버튼들이 다 밑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뭐 내비게이션이나 뭐 음악들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크게 뭐 어려움이 없고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오늘 이 차를 처음 탔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석에 앉았을 때 굉장히 편안하고 익숙합니다. 익숙하다는 건 뭐냐? 어떻게 보면 좀 올드하다. 그렇게 바꿔서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요 그 센터 페시아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디자인이 6년 전에 개발된 디자인이나 시스템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오고 지금 계승을 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어떻게 보면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같은 그 시스템을 지금 계승하고 끌고 왔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.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번 페이스리프트 때는 조금 변화를 줘서 좀 신선한 느낌을 줘도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도 드는 그런 생각이네요. 2열도 제가 앉아 보니까 굉장히 3명은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그런 앞뒤 그리고 넓이의 그런 공간감이 나옵니다. 이렇게 충분히 뭐 가족들과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 2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었고 가운데 이 내연기관차답지 않게 센터 터널도 아예 없이 다듬었습니다. 그래서 가운데 앉는 사람도 굉장히 편안하게 앉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열에서 이렇게 하늘을 시원하게 볼 수 있는 파노라마 썬루프 그리고 이렇게 220V의 인버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이것들은 다 옵션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코녹스를 타고 지금 막 주행을 시작을 했습니다. 아까 맨 처음에 그냥 앉았을 때는 굉장히 그 시트가 폭신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막상 주행을 이제 시작을 해보니까 폭신하다기보다는 좀 단단한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약간 좀 이렇게 양쪽 허리도 좀 꽉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고 좀 딱딱하다, 단단하다 이런 느낌이 우선 듭니다. 도로를 좀 달려보니까 이 쉐보레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노면의 그런 질감 같은 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. 뭔가 밑에 좀 하나 판이 덧댄 것처럼 굉장히 노면의 그런 떨림이나 이런 게 잘 안 느껴집니다.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주행을 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좀 착자감? 그런 게 느껴집니다. 그래서 좀 운전을 할 때 좀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거는 이코녹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탔었던 타호나 트래버스에서도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. 그래서 이 쉐보레만의 이런 주행감 뭐 미국 차의 특징이라고도 뭐 넓혀서도 볼 수도 있겠죠. 그런 좀 안정적인 주행감이 굉장히 이제 타자마자 인상적으로 느껴집니다. 차체 떨림도 크게는 느껴지지 않는 편입니다. 그리고 소음도 노면의 소음이나 풍절음도 크게는 들리지 않아요. 이 차 자체에 그
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이 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소음을 좀 방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. 그래서 크게 내연기관차 치고는 시끄럽지 않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차의 장점은 좀 안전성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, 이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. 차체의 그 소재를 80% 이상을 초고장력 강판을 사용을 했습니다. 이 중에 또 20%는 그 기가스틸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중을 이제 견디는 그런 소재가 사용이 됐어요. 그래서 뭐 충돌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강하다, 그래서 안정성이 좀 뛰어나다, 이렇게 이코녹스의 특징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그런 그 안전 관련 기능들이 그 옵션이 아닌 기본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어떤 위험 이슈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쓴 차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이들을 키우는 집이라면 굉장히 뭐 안전사고나 그런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,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적합한 패밀리카로 적합한 차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아까 2열에 타봤더니 2열도 굉장히 넓고 좀 편하네요. 그래서 뭐 아기들 카시트나 이런 거를 장착을 해도 좀 안전하게 이렇게 운행이 가능하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주행을 좀 해보니 몇 가지 좀 아쉬운 점이 눈에 띕니다. 일단은 그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으로 저는 보입니다.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큰데, 전 트림을 뒤져보고 이렇게 살펴봐도 어댑티드 컨트롤, 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는 그 모델이 지금 없어요. 쉐보레 측에서는 그 반도체 이슈 때문에 지금 그 탑재를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, 그 반도체 이슈가 해결이 될 때까지는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에 이 이코녹스를 하루라도 빨리 출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없는 채로 출시를 했다,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. 하지만 뭐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. 그 앞뒤 간격의 차량 유지가 되고,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굉장히 그 운전자를 편안하게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른 차들도 다 들어가 있겠죠. 그래서 제 바람으로는 차가 좀 늦게 출시되더라도 사실은 그 좀 탑재를 한 상태에서 좀 완벽하게 출시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고요. 그리고 여기서 또 한번 발목을 잡는 게 바로 가격입니다. 그 동급의 타브랜드의 준준형 SUV에 비해서 적게는 300만원, 많게는 이제 6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. 이번에 지금 얼마 전에 또 이제 쌍용차의 토레스가 출시를 하면서 큰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2천만원대 준준형 SUV가 나왔다, 굉장히 저렴하다 라면서 이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, 상대적으로 같은 시기에 나온 이코녹스가 이제 최하가 3,100만원부터 시작을 하면서 차의 그 가격이 차이가 좀 나죠. 그래서 좀 가격 포지션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, 현대 투싼이나 기아의 스포티지보다도 사실은 가격은 비싼 편이지만, 사실 현대나 기아차는 옵션을 뺀 깡통차는 싸요. 하지만은 그게 사실 차가 저는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옵션을 조금 넣어야지 그나마 좀 편하게 탈 수 있다, 이런 면에서. 하지만 또 옵션을 좀 선택을 하면 3천만원을 훌쩍 넘어버리는 그런 가격이 되기 때문에, 이 기본으로 많은 이제 기능들을 포함시키고 기본 가격이 조금 올라간 쉐보레가 과연 진짜 비싼가 라는 거에 대한 그런 그 판단은 이제 소비자들이 하겠지만, 뭐 그래도 비싼 건 비싼 거니까 앞으로 그 추후에 또 다른 그 신차 모델이 나올 때 그 쉐보레는 좀 동급의 다른 차량들과 또 가격 책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. 더 넥스트 이코녹스 제가 한번 타보니까요,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.
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묻어남 속에서 나오는 안정성과 편안함이 굉장히 좀 장점으로 보이는 그런 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사실은 이코녹스가 이 쉐보레 SUV 라인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해왔던 거는 사실입니다. 하지만 제가 직접 타보니까 결코 안 좋은 차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안정성 가득한 차체에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대의 그 수입 준준형 SUV를 눈여겨보시는 분들이라면 요 쉐보레 이코녹스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또 궁금한 차량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노엘이가 씩 하고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.